아무튼 바쁘시죠. 여름인데 여름은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걱정이 이제 풍수의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풍수의 걱정을 하고 있고 뭐 태풍이 온다 하면 정말 밤을 새우더라도 가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재해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바로 갑니까? 바로 가야죠. 그래서 재작년에 태풍 왔을 때는 마치 만조기에 그 우리가 한 10년 전에 해일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조기에 태풍이 치버리면은 피해가 커지죠. 피해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매립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KTX도 끊어지고 비행기도 안 가고 차를 몰고 가자니 불안하고 했는데 마침 고속버스가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심야고속을 타고 가는데 태풍 속으로 갑니까? 예, 바람에 얼마나 고속버스가 흔들리는지. 다행히 만조와 태풍 상륙 시간이 좀 어긋나 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참 그래서 풍수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너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 피해가 있고 있죠.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이런 자연재해 또 지역을 지켜야 되는군요. 지역이 특성상 바다가 있거나 하면 그럼 이제 특히 민감하죠. 서울에 지금 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스태핑은 재개해야 한다라는 그 여론이 뭐 모든 매체들 그 성향을 불문하고 다 아침에 사설에 실리고 했는데 그 오늘 아침에 하면서 사실 그 이유가 다 드러났습니다. 뭔가 하면은 오늘 출근길에 했는데 거리를 두고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발견하고 원래 안 한다 그랬는데 기자들이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아마 10여 명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에 확진돼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했는데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나와 계시니까 거리를 진짜 2배쯤 두고 했는데 이제 뭐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참 신선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소통이 일상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또 워낙 중요한 민감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또 그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너무 정문적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면서 아무튼 오늘 도어 스태핑 중단이 도어 속기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경험이 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봐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쌓이겠죠. 그런데 뭐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을 잠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그 여러 신문 방송 일제히 다 신문 방송에서 그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속개되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완해라. 근데 보완해서 돌아와라. 근데 보완을 하지 않고 돌아오셔가지고. 아니 그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받고 질문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뭐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거나 또는 뭐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아예 그냥 임기 내내 기자회견 뭐 한 몇 번 하고 만다거나 이런 일을 이제 그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과 언론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강제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새로운 국정의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대통령 리더십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또 그 진전을 만들어야겠죠. 거리가 나오니까 도어 스태핑 좋아하겠지만요. 국민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소주맛 바나나님은 도어 스태핑 좋습니다. 대신 좀 정제되고 준비된 메시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뭐 지금 우리 박성중 의원님 말씀 또 주앵커 말씀이 다 수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렴되겠죠. 그리고 이제 점차 어쨌거나 우리가 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 대통령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 대통령이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전날 밤 마치면서 내일은 기자들이 무엇을 물어볼까, 내일은 국민들이 계속 무엇을 공부하겠죠. 할까, 이건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되겠죠. 그리고 지금 초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집중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던 사안들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약간 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이제 집중하시죠. 최영도 의원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입니다. 국민의힘도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반등 포인트가 될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 거는 지금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최영도 의원님. 지금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원내 정당으로서 다시 본연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정당 제도가 좀 특이합니다. 과거에 이제 개발 시대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되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역시 당 총재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원내 정당이면 그 이후로
그 양김의 그 시대가 저물면서 점점 원내정당의 힘이 커져가는데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만 해도 원내정당이 다 합니다. 우리처럼 당대표 최고위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미국은 선거 때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또는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 데모크라틱 내셔널 커미티 이래가지고 선거 때만 캠페인하고 모금하고 뭐 이렇게 캠페인 역량 배치하고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당에서 이루어지고 당이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 그러니까 의장은 민주당은 아주 머저리티 대표가 이제 다수당 대표가 의장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같은 거죠. 그러면은 소수당 대표는 이제 소수당 마이너리티 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백악관이랑 서로 협의하고 하듯이 우리도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뭐 거대 여당,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바로 법사위 문제로 가지고 진전을 네.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7월 17일부터 정상화한다고 여야 원내대표 의장이 합의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그러니까 정부 혼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야가 우리 여당도 더욱 분발해야 될 것이고 여당이 분발해서 야당과 힘을 합쳐서 더구나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이 그 국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이고 무슨 지지율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하나하나 어떤 신뢰의 회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뭐 야당 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 성한용 칼럼에 이런 게 있었는데 참 제가 요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우리 정치 체제의 근본에 대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통령은 절반의 권한을 가졌을 뿐인데 왜냐하면 상권분립 네. 역시 입법부 행정부거든요. 사법부는 또 제3의 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 입법부가 헌법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절반의 권한을 가졌을 뿐인데 책임은 100%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대통령제 속성상. 그런데 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셔야겠죠. 국회와 야당을 국정의 주체로 끌어들여야 되는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이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발목만 잡고 이래버리면은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게 야당이라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정말 대협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걸 위해서 대통령도 이제 모습을 보일 테고 우리 여당도 그래서 여러 쟁점이 많지만 빨리 상임위 체제를 가동하고 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을 해서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하고 이제 또 원 구성하고 원 열고 해야 되는데. 원은 열었고 이제 네. 예, 지금 그리고 어제 저도 의총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상임위를 우리 배정을 하자. 민주당도 상임위 배정이 끝났을 텐데 배정하고 나면은 지금 상임위원장 배치 때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임위는 11대 7로 아마 그건 크게 그 비율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때문에 지금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대부분 다른 것들이 되게 가시권에 있다면은 원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상임위를 배치해서 위원장 문제 배치가 될 거나 한다면은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그 정부를 불러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가 좀 민주당이 좀 저하다면은 며칠 뒤에. 법사위원장은 저기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좀 합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합의가 가져가기로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상임위부터 만들어서 시작해야 이런 됩니다. 거잖아요. 지금 국회 좀 원구성을 해서 당연히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법사위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또 지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겸임 상임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반 상임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어떤 플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라든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옆에 좀 보면 아직까지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느낌이에요. 집권당의 원내대표 같은 큰 흐름으로 좀 가면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금수완박 때 사실은 우리
거대 여당에 맞서서 다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협의의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 국민적인 지금 비난의 그러니까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도 뭐냐면 해야죠. 아니 하겠죠. 내가 이렇게 민주당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골조는 빨리 돌려야 되고 세부 항목은 그 골조 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제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왜냐하면 그 입구와 출구거든요. 네. 어떤 법안이 시작돼 법안을 거기까지 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그래서 상임위 구성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들었는데 꼬리를 붙이잖아요. 무슨 사법계를 어떻게 하라 뭐 또는 제가 보면 예결위를 뭐 어떻게 하자. 예결위는요 지금 우리 박 의원님도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예결위도 예결위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재정 준칙을 법으로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소위가 있습니다. 네. 그 소위 활동을 정말 엄밀하게 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가도록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결위면 갑자기 뭐 몇 개월 우삭닥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컨대 박 의원 이번에 어느 상임위 배정받으십니까? 저는 신청을 했는데 예. 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산자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자위에서 우리 산업 정책에 관한 세밀한 예산 소요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강화를 함으로써 실질화 시켜야지 지금 재정 준칙 그리고 더 중요한 재정 준칙을 지켜서 어떤 한 정부가 막 무모한 어마어마한 뭐 그러니까 제가 천조 지금 부채 중에 400조를 한 정부가 다 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좀 한번 말씀드리면 최영두 의원님이 뭐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가 돼서 그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책임의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이 있고 집권 여당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또 모색해 주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누가 끌고 가는 거냐면 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얼마나 애쓰고 하겠습니까? 네. 애쓰고 사정하고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죠. 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 민주당도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그나마 특정 주자가 지금 방식으로는 대의원단한테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대의원단 비중을 확 줄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우리 당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지금 우리 당이 원내 정당이 민주당은 뭐 180석 가까운 엄청난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110석이 좀 넘는 지금 원내 정당인데 10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이 또 옥상옥의 대표 체제를 만드는 건 사실 그건 난 당 대표라든가 당의 체제라는 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빨리 응답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하는 이런 시스템 개발의 노력을 해야지. 네. 아니 거기서 사실은 모든 것은 국회에서 정해지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력관계 정부와 국회의 협력관계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로 정해지는데 또 거기에 대표 체제라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공천권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공천해가지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또 무슨 새로운 뭐 개신이라는 이름으로 할까 봐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 그게 목이 매달려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정말 시스템 공천 딱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 신진대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당 대표 체제인 게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민주당이 그렇게 전통이